네, 시장의 주변 변수들 보다 심도 깊게 다각도로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불거진 유럽발 이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다시금 정치권의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러한 점 어느 정도의 악재로 보시고 있나요? 일단은 잠잠했던 유로 관련 이슈가 다시 부상했다는 점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일단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크기하고 상관이 없이 일단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기분이 좀 좋지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미국의 재정 절벽을 경우를 보더라도 해결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명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약간 좀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단기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14bp, 그다음에 20bp 가까이 올라서 일단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주가도 급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탈리아의 총선이 24일하고 25일에 걸쳐서 지금 현재 전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관련된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담 요인에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얼만큼 영향력을 줘야 될 것인가 관건인데 일단 그리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에 대해서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이미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었지만 이제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제한적이어서 추세적인 요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화가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동안은 달러하고 예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불거지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꼭 그다지 다 부정적이지는 않다. 환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유로화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틀어 본다면은 유로화가 좀 약세 반전을 하면서 엔화 약세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서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의 속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이야기가 나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젯밤에 93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92엔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단기 목표치로 설정한 게 95엔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엔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다지 올라갈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부담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막바지의 국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시장 내에 상당 부분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큰 기대감은 없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결국에는 다시 급격하게 재부상이 되고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현재 시장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다소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2월 시장인데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엔화 약세는 지금도 물론 가속화가 되고 있지만 또 특이한 점이 원화 강세가 다소 좀 진정이 됐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엔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 원화의 강세 속도를 조절해 나서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원화가 약세로 약간 반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원화 방어 의지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원화 환율이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절상이 되면 1분기가 환율로 해서 환차손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좀 약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정부의 강력한 원화 방어 의지가 주식시장, 특히 수출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환율도 문제지만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MS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실적 부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핸드셋 쪽이 성숙기에 진입해서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관련주들에게는 약간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 측면에서도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미국 쪽에서 약간의 좀 기세가 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있어 보입니다. 4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는 점은 뭐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인 지표의 약화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재정 절벽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비세가 감면이 폐지가 되고 지출 감축 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1분기 중에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 소비 심리가 좀 둔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지금 현재 작년도 11월 달 이후에 지금 하락세로 좀 반전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중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얼마만큼 버텨주는가가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큰 그림에서는 위안거리가 되고 있지만 춘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점차 효과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춘절에 대해서 급격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3월 이후 전인대 이후에 중국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또 수급이죠.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자면은 많이 진정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또 연기금에 약간은 기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러한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있고 채권형 펀드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관들의 수급에 대한 여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금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쪽이 연기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국내 수급에서 상당 부분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뱅가드 펀드에 대한 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수급상에서 가장 좋은 쪽은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쪽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연기금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업종별 수익률도 좀 높았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런 연기금 중심으로 돌아갈 때 연기금과 관련된 업종군들에게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제약이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통신, 금융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연기금들의 순매수가 계속 늘고 있는 업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춘절 모멘텀은 좀 약화가 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멘텀도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예, 중국의 전인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핵심이 도시화하고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 정책을 바꾸고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정부 출범 관련해서는 상생과 경기 부양이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쪽에서는 중소기업 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 쪽에서는 건설 쪽에 대한 경기 부양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북한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보면 어느 시점에서 지금 현재 단행될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과거 학습 효과에 따르면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월 시장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지수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신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큰 흐름상에서는 박스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890에서 저희는 2050선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1월 달에는 상단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2월 달에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확인하고 반등 국면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더 진정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3월 이후부터는 시장의 좀 흐름이 점진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00선 아래 영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 영역이라고 보셔야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2월 달에 그 상반월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때 변동성도 확대가 될 건데 그 확대되는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는 그 경기 방어주, 예를 들면 유통이나 통신이나 유틸리티 제약 등이 방어주가 좀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가격 매력이라든지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건설 쪽이 상대적으로 유망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